자, 안녕하세요. 저는 세스코리아의 최병정 상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빅데이터 분석의 진화 단계라고 해서 학교에서 많이 배우지 않는 그런 내용으로 잠깐 오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제 소개부터 드리면요. 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세스코리아에서 어드밴스 애널리틱스라는 부서를 맡고 있는 최병정 상무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리가 옛날부터 이런 그 빅데이터 분석이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했었죠. 그래서 뭐 DIKW 이제 머리 글자를 딴 건데요. 데이터, 인포메이션, 날리지, 위즈덤. 그래서 이제 처음에 데이터로 시작을 하지만 약간의 가공을 거쳐서 인포메이션으로 만들고 또 다른 가공과 알고리즘을 거쳐서 날리지로 만들고 또 그런 것들을 또 뭐 돈과 좀 잘 결부시켜서 위즈덤으로 만든다 뭐 이런 의미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이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빅데이터 쪽으로 넘어가면서 이런 것들이 이렇게 약간 이름들이 이렇게 붙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보로부터 뭐 어떤 최적화까지 가게 되는데 제일 첫 번째가 이제 기술에 대한 기술 분석이라고 이야기하죠. 이거 뭐 한국말로 하니까 좀 이상하긴 한데요. 디스크립티브 어널리시스, 즉 우리가 디스크립티브 스태티스틱스 이런 것들 보는 것처럼 이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세로 축이 가치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뭐 이게 가치가 뭐 아주 낮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데 뭐 돈을 버는 데 있어서 가치가 좀 낮다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기업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게 일반적인 어떤 그런 뭐 요약 통계량 같은 것들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기업에서는 이제 올랩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리포트성 업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보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서 이제 난이도가 좀 올라가면서 이제 진단 분석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다이그노스틱 어널리시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났는지. 그러니까 우리 뭐 예를 들면 그런 원인 결과 분석 같은 것들을 얘기하죠. 그래서 회귀 분석 같은 걸 통해서 어떤 요인들이 그런 일들을 일어나게 만들었는지,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왜 일어났는지를 알게 되면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를 이제 예측하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predictive analytics가 되고요. 그래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예측하게 되면 그 다음 단계는 우리는 그럼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래서 이제 prescriptive analysis라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앞으로 그럼 어떤 것들을 해야 하는지, 무엇을 더 할 수 있는지, 뭐 이런 측면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뭐 병원에 갔다가 약국에 가면 우리가 처방전 같은 걸 들고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것들을 해야 지금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우리 기업에 좀 더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갈지 이런 형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거를 다시 옆으로 조금 이렇게 옮겨서 보면요. 제가 이 화면을 자꾸 올렸다 내렸다 해서 좀 죄송합니다. 지금 요 세로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네 가지 단계가 일어나죠. 디스크립티브, 다이그노스틱, 그다음에 프레딕티브, 프리스크립티브. 이 관점을 이제 앞에 데이터를 이용해서 어떤 이런 분석들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이 분석하고 나면 그 분석의 결과물을 가지고 어떤 의사결정을 내리고 여기 디시저닝이죠. 제가 요거를 포인터를 형광펜으로 좀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어떤 분석을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 분석 결과를 가지고 이 디시저닝을 하게 되죠. 디시전 한 다음에 실제로 액션을 취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거치게 되는데 그런 과정을 거칠 때 사이에 이런 휴먼 인풋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분석의 단계, 그러니까 디스크립티브 어널리시스 같은 경우에는 사람의 개입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뭔가를 많이 해야 디시저닝을 할 수 있고 액션을 내릴 수 있다는 거죠. 그죠? 다이그노스틱 마찬가지고 프레딕티브도 마찬가지고 인간의 개입이 줄어들기는 하나 어쨌든지 간에 기업이 액션을 취하는 데까지 뭔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프리스크립티브 같은 경우에는 처방이 나오기 때문에 옵티멀 액션이 과연 무엇이냐, 가장 그 최적의 액션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들을 디시전 서포트 혹은 디시전 오토메이션에 의해서 아예 디시저닝까지 내리게 되는 거죠. 그것을 이제 여러 가지 대안이 있을 텐데 대안 중에 우리가 목표하는 바와 가장 부합하는 그래서 가장 옵티멀한 액션이 무엇이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분석을 통해서 대안까지 도출해내는 것을 바로 프리스크립티브 어나리시스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향후에 가장 옵티멀한 액션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해야 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제시하는 분석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보통 뭐 그 하늘에 갑자기 떨어진 분석은 아니고 이제 최적화나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가장 옵티멀한 것들을 찾아내게 되고 그런 것들을 실제 액션까지 옮기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타임에서 그러면은 일단 애널리틱 라이프 사이클. 사실 뭐 과거에 제가 뭐 여러 번 이야기한 적도 있고 저희 세스가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그 애널리틱 라이프 사이클인데요. 그 단계를 잠깐 보시면 일단 시작할 때 문제에 대한 정의, 우리가 무엇을 모르는가를 제일 먼저 이제 정의를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 그게 잘못되면 사실은 뒤에 것들 다 잘못될 가능성이 매우 크고요. 그리고 데이터를 준비하고 그리고 데이터를 탐색하는 거죠. 우리 학교에서 배웠던 그런 EDA 같은 그런 과정이 되겠죠. 그다음에 데이터를 탐색해서 데이터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나면 실제 모형 같은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트랜스포메이션과 셀렉션, 그러니까 우리가 피처 엔지니어링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게 되고요. 실제 이제 모델을 만들고 만들어진 모델을 밸리데이션하는 그런 과정을 이렇게 거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학교에서 그래도 거의 다 배우죠. 여기 익스플로레이션부터 여기까지. 그리고 사실은 문제를 정의하는 것도 정의가 이미 되어 있는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었고요. 데이터 준비는 됐다 치고 시작하는 경우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사실 학교에서 많이 커버하는 영역은 여기부터 여기까지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후에는 사실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게 기업에 가면 결국 이게 돈을 버는 단계로 가게 되려 그러면 사실 운영 시스템에 적용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바로 디플로이먼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디플로이먼트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만들었던 결과물들을 적용하는 단계가 되고요. 그 적용된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적용하고 말면 사실은 그 시스템이 점점점 비효율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모델에도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점점 모델의 퍼포먼스, 즉 모델의 정확도나 이런 것들은 환경이 변하기 때문에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런 것들이 얼마나 떨어지고 있는지를 모니터링 하는 단계죠. 그래서 이런 모형의 결과물들을 이벨레이트하고 모니터링하는 단계. 그래서 상태가 안 좋아지면은 다시 셀프 러닝이라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 모형의 어떤 그 퍼포먼스, 즉 정확도 같은 것들을 더 올리거나 유지시켜주는 개발 시점과 동일하게 유지시키거나 더 좋은 모델로 더 스마트하게 되는 그런 단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들이 좀 뭐 잘못됐거나 뭐 다 우리가 새로운 어떤 그런 문제점들이 발견됐을 때는 다시 돌아가서 문제를 정의하는 것부터 다시 이런 프로세스를 반복하는 그런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각각의 역할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비즈니스 매니저도 있고 비즈니스 애널리스트도 있고 스태티스티시안도 있고 그다음에 IT 매니지먼트도 있고 여러 가지 사람들이 이렇게 코옥을 하면서 일들을 과거에는 해왔습니다. 저도 옛날에 프로젝트를 할 때는 모형을 만드는 것까지가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했고 실제로 그런 모형들을 적용하고 할 때는 IT 쪽의 역할이라고 설명도 그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런 시대로 오면서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이 전체를 다 보고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그런 시대가 도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IT적인 스킬도 있어야 되고 분석도 할 수 있어야 되고 비즈니스도 알아야 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 프로세스에 모두 관여하는 사람이 바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더더욱이 이쪽에 있는 스태티스티시안 영역만 배우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쪽 나머지 부분들도 우리가 계속 신경 쓰고 배워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이런 것들을 그럼 우리가 어떤 업무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요. 과거에는 인풋이라는 것이 우리가 베리어블 그러면 카테고리컬 베리어블, 인터벌 베리어블 이런 식으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카테고리컬과 인터벌 베리어블 물론 결과적으로 다 카테고리컬과 인터벌 베리어블로 바뀌게 되겠지만 들어가는 인풋의 원재료로는 그런 형식의 데이터 말고도 이런 사진과 같은 그런 이미지 데이터도 있고요, 영상도 있고요, 어떤 줄줄줄 써 있는 프리텍스트 글도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 글들이 다 인풋으로 이제 활용이 되겠죠. 그래서 저희 바이 세스의 이런 머신러닝과 딥러닝의 그런 전용 플랫폼인
이런 그 바이아라고 하는 엔터프라이즈 AI 플랫폼을 통해서 이제 분석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 분석 결과를 운영 시스템에 적용함으로써 기업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프로드에 대한 문제라든가 CRM 마케팅에 대한 어떤 그런 문제들, 그다음에 크레딧 스코링에 대한 문제들, 그다음에 콜센터에 있는 다양한 어떤 그런 문제들, 그다음에 우리가 마케팅에서 또 어떤 추천을 하게 되거나 뭐 제조나 이런 데서 디펙을 디텍션 하거나 이런 영역에 범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래서 그런 영역에 모형을 디플로이해서 자동으로 의사결정,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아까 제조 쪽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만, 제조 같은 경우에는 이게 불량이냐 양품이냐 같은 것들을 자동으로 분류를 해서 불량이면 포장을 하지 않고 양품인 경우에는 포장을 하게끔 한다거나 이런 부분까지 연결시키는 그런 형태를 의미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좀 아까 제가 바이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 바이아의 또 다른 이름은 AI Enhanced Analytics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AI가 어떤 우리가 분석을 함에 있어서 뭔가 어떤 강화시켜주는, AI가 우리를 도와서 이렇게 우리의 분석을 확장시켜주는 이런 개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좀 아까 이런 데이터를 다루는 것부터 분석을 하는 것, 그 다음에 디플로이를 하는 이 세 가지 영역에서 모두 이런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분석을 할 때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마치 뭐 자비스가 이런 아이언맨한테 뭔가를 도와주는 그런 식의 컨셉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을 통해서 분석을 굉장히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좀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과정들, 데이터를 준비하고 탐색하고 이런 과정들이 이제 통상적으로 일어나는 과정들인데, 이 세로축을 분석의 가치, 즉 비즈니스적인 가치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분석을 하고 실제로 모형을 배포하기 전까지는 사실은 비용만 계속 쓰고 돈은 벌지 못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밑에 이런 하얀색 선을 먼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형광펜 칠하니까 노란색 선이 돼버렸네요. 그래서 이 아래쪽에는 계속 돈을 못 벌다가 디플로이를 하면서 이게 돈을 이제 벌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돈을 이렇게 벌면서 점점 올라가다가 모형의 생명력이 떨어지고 어떤 그런 환경이 변화하게 되면 다시 그런 것들이 이렇게 감소하게 되는 형태를 띱니다. 그럼 여기서 돈 버는 영역은 사실은 이 영역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럼 여기는 돈을 또 우리가 투자를 했기 때문에 사실 뭐 상쇄하고 나면 우리가 버는 돈은 별로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빠르게 이렇게 모델 배포를 할 수 있도록 모형을 빠르게 개발하는 것,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뭐 빠르게 개발한다고 해서 좋지 않은 모델을 만든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가 수동으로 만들 때보다 훨씬 더 좋은 모델을 빨리 개발해서 우리가 이렇게 그 모델을 배포하게 되면, 아까 디플로이먼트죠. 여기서부터 돈을 벌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돈을 벌기 시작하다가 모형의 상태가 안 좋아지는 시점에도 역시 셀프러닝, 또 모델 매니지먼트 이런 것들을 통해서 모형이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거나 아니면 좀 더 좋은 모델로 이렇게 발전될 수 있게끔, 그렇게 되면 여기에 생기는 이 갭만큼이 바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비즈니스 가치의 증가분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이 다 고려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그러면 지금 조금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이 세스가 이제 뭐 글로벌에서 어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느냐 보시면, 가장 우측 상단 쪽이 이제 리더 그룹에 해당이 됩니다. 거기에서 가장 또 우측 상단에 이렇게 그 표시되어 있는 것이 이제 세스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그 내용들 중에 좀 아까 말씀드렸던 모델의 운영 및 관리 플랫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스가 굉장히 좋은 점수를 받았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간과하고 있는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서 뭐 취업을 해서 한다 하더라도 모형을 개발하는 것만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 그런 모형을 개발하고 그 모형을 운영하고 또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이런 부분까지를 우리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반드시 인지하고 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런 내용들이 어떤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어떻게 이제 적용하고 있는지 사례를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요즘에는 사실 이런 뭐 AI가 뭐 어떤 산업 영역에서만 일어난다,
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전방위적으로 모든 산업에서 이런 AI의 적용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은행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그다음에 정부죠, 가벌먼트, 그다음에 HLS, 헬스 앤 라이프 사이언스, 그다음에 이런 그 제조 영역, 그다음에 텔레커뮤니케이션이라든가, 그다음에 디테일 영역에서 아주 전방위적으로 이런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그 제조 쪽에 작업장 안전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과거에는 안전모를 써야 되고 안전화를 신어야 되고 이런 작업할 때 쓰는 뭐 이런 그 안경이라든가 작업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신경 써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도 뭐 덥고 힘들고 하니까 이제 안 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런 이미지 분석 같은 것들을 통해서 모자를 썼는지 안 썼는지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판별을 하는 모형까지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모형을 만들어서 이런 CCTV 같은 데다가 디플로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자동으로 모자를 썼는지 안 썼는지를 그 인지하고 그런 거에 따라서 다른 액션 같은 것들을 취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프로세스를 생각해 보면 모자를 쓴 사람과 쓰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모형을 그 데이터를 가지고 모델을 트레이닝합니다. 그래서 어떤 좋은 모델을 이렇게 만들게 되면 우리는 여기까지만 생각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만든 모형을 실제로 일단 스트리밍 데이터, 그러니까 아까 CCTV 같은 거죠. 그 데이터에다가 디플로이를 하게 되고 실제로 이렇게 나오는 이런 그, 그 사진, 이런 동영상, 이런 CCTV로부터 스트리밍성 데이터를 받아서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예측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모자를 썼다 안 썼다를 판별을 하고 판별된 결과에 따라서 어떤 얼러팅을 한다거나 어떤 다른 프로세스로 보낸다거나 아까 뭐 양품과 분량도 동일하죠. 그래서 양품이면은 뭐 3번 프로세스로 보내고 그 분량이면 7번 프로세스로 보낸다든가 이런 식의 이제 그 디시저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바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가장 옵티멀한 우리 그 다음의 액션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 이런 것과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여기까지를 항상 고민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우리가 연습하고 학습하는 그런 과정들을 거쳐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두 번째 사례는 이제 사이스포츠라는 회사인데요. 사이스포츠라는 네덜란드 회사입니다. 이 네덜란드 회사는 스포츠 관련된 분석 회사인 거죠. 그래서 이 네덜란드 회사가 저희 세스하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바이아라고 하는 플랫폼과 이제 플랫폼을 이용해서 어떤 작업들을 했냐면 이제 제임스 볼이라고 하는 그런 그 카메라들이 있어요. 카메라를 수십 대 경기장을 비추고 선수들의 움직임 같은 것들을 캡처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선수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움직였는지, 어떤 영역에서 이 선수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는지, 뭐 점프의 양은 어떤지, 그다음에 어느 쪽으로 많이 패스를 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다 게더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골을 넣을 선수는 누구인지, 지금 지친 선수는 누구인지, 이 선수의 기량은 얼마나 좋은지 이런 것들을 다 측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선수들의 퍼포먼스 같은 것들을 측정하고 예측해서 이 선수들이 좀 저평가된 선수들이 있다면 스카우트 할 때도 활용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런 정보들을 만들어서 우리가 가상현실, 그래서 축구를 지금 실시간으로 보면서도 가상현실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그 축구 팬들이 실시간으로 그런 그 지금 축구를 바로 그 경기장 안에서 즐기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지금 이런 분석들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외에도 뭐 이런 뭐 텔레커뮤니케이션 회사라든가 그 다음에 이런 암스테르담 그 병원이라든가 볼보 트럭이라든가 뭐 사이스포츠는 좀 아까 말씀드렸고요. 이런 여러 가지 영역에서 이런 AI 같은 것들을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히 뭐 암스테르담 병원 같은 경우에는 이런 리버나 브레인에 대한 튜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진단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방사선 이런 그런 것들을 진단해주는 그러니까 영상을 분석해주는 그런 영상 선생님들이 굉장히 지난한 과정을 통해서 열심히 보는 것들을 지금 이런 그 뭐 CT라든가 그 다음에 이런 그런 그 결과물들을 이런 AI가 진단할 때 이제 그 서포트 보조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AI for Good이라고 해서 세스가 하고 있는 어떤 그런 그 캠페인 중에 하나인데요. 이건 뭐 기업의 사회적 책임 관점에서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AI를 통해서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해라. 그래서 이제 5가지 관점으로 환경이라든가 빈곤, 그리고 교육, 그리고 건강,
그다음에 인권 이런 5가지 영역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이제 이런 저희 AI 소프트웨어라든가 이런 데이터 분석을 하는 인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원함으로써 이런 세상들을 좀 더 좋은 세상으로 바꾸려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뭐 단연코 코로나죠. 그래서 이런 코로나의 그런 어려움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미국에서는 이런 클리브랜드 클리닉하고 세스가 같이 코업을 해서 이런 환자 신규 발생 같은 것들을 예측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어떤 그런 정책 같은 것들을 세우거나 이런 것들을 할 때 이런 정보들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세스는 이런 것들에 대한 이런 그 리포트 허브 같은 것들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일 실시간으로 실시간까지는 아니겠지만 매일 정보들이 이렇게 게더링 되는 대로 정보들을 계속 데일리로 업데이트를 해서 손쉽게 이런 결과들을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준비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세스의 자격증, 지금 이제 아시고 계신 분들도 꽤 계실 텐데요. 그런 자격증과 또 그리고 세스를 좀 더 무료로 쓸 수 있는 어떤 그런 세스의 인프라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세스의 자격증 부분인데요. 이런 자격증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세스 베이스 프로그래머. 그래서 세스의 프로그램을 공부하는 그런 영역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어드밴스드 프로그래머.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그냥 기본 세스 프로그램에다가 SQL, 매크로 이런 것들이 이제 더해짐으로써 어드밴스드 프로그래머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스태티스티컬 비즈니스 애널리틱스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 또 프레딕티브 모델러, 아까 프레딕티브 세 번째 단계에 있었죠. 그 다음에 예측 모형을 만드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전부 다 세스 9 기반의 우리가 보통 학교에서 배웠던 세스 9.4 기반 네, 그런 그 자격증들이 되겠고요. 그런데 이 프로그램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세스 바이아라고 하는 데서도 그대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 시대에 발맞춰서 이제 AI and ML이라고 하는 이런 서티가 나오게 됐습니다. 혹시 드래곤볼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드래곤볼 7개 모으면 이제 어떤 그 신용이라는 용이 나와서 소원을 들어주지 않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자격증 3개를 따게 됩니다. 그래서 Certified 이런 스페셜리스트, 그러니까 머신러닝 스페셜리스트, Forecasting and Optimization 스페셜리스트, 그다음에 NLP, Natural Language Processing and Computer Vision 스페셜리스트 이 3개를 따게 되면요, Certified 프로페셔널 AI and ML 자격증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 3개의 자격증,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이 이런 자격증 안에 많이 녹아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도를 커버하실 수 있다면 우리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 성장하는 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아까 앞에 있었던 자격증과 이 자격증은 모두 다 글로벌 자격증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도 글로벌하게 활용될 수 있는 그런 자격증이기 때문에 이런 자격증을 준비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영어로 시험 보고 인터넷으로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무료로 사용하는 세스 9과 세스 바이아.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이제 온라인으로 강의를 하시다 보니까 그 세스나 이런 프로그램들이 없어서 좀 어려움을 겪으시는 그런 교수님들과 또 학생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커버하기 위한 부분인데요. 크게 3가지 정도의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첫 번째 학교에서 쓰시는 그런 라이센스를 학생들한테 직접 집에서 설치해서 쓸 수 있도록 그런 URL 같은 걸 제공하실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인스톨 디팟이라 그래서 바로 다운을 받고 학교에 라이센스를 제공을 해서 설치해서 뭐 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이제 설치를 해야 되는 이제 그런 불편함이 있고요. 지금 요거는 설치를 안 하고 세스 프로파일이라고 하는 것으로 회원 가입을 하신 다음에 그것으로 로그인해서 사용하는 그런 방식이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온디맨드 포 아카데믹스라고 하는 방법인데요. 이것은 학교 도메인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아카데믹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메일 어드레스가 학교 도메인이어야 합니다. 우리 ac.kr이라든가 edu라든가 이런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요 계정으로 들어가시게 되면 이제 데이터를 당연히 업로드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게 되고요. 업로드는 이제 데이터는 5기가까지 업로드해서 사용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뭐 제약이 뭐 거의 없다고 봐도 되겠죠. 우리가 이제 학교에서 쓰는 그런 데이터는 그리 크지 않으니까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바이아 포 러너입니다. 그래서 바이아를 배우고자 하는 학습자들을 위한 겁니다. 이것도 역시 이런 학교 도메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ac.kr이나 edu 같은 경우면 충분히 가능하시고요. 지금 이제 학교 지금 대상자들이 학교이기 때문에 이제 1번, 2번이 당연히 다 가능하시게 되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근데 데이터 업로드가 불가능합니다. 이미 여기에 학교에 여기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데이터하고 코스 노트, 그러니까 저희 그 교육 자료죠. 교육 자료 같은 것들이 다 안에 다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자료는 다운받아서 보실 수도 있고요. 데이터는 이제 올리지는 못하지만 그 안에서 뭐 이미지 분석까지 다 딥러닝까지 공부하실 수 있도록 그런 이제 데이터들이 다 모두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세스 바이아 무료 체험판이라고 해서 바이아 트라이얼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학교 도메인뿐만 아니라 일반 도메인도 사용을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co.kr이든가 .com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사용자들은 이제 이런 뭐 도메인도 있으시니까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모두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데이터 당연히 업로드가 가능하고요. 세 번째 것도 근데 요거는 1기가까지만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온디맨드 포 아카데믹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요 엔터프라이즈 가이드, 그 다음에 뭐 SS 스튜디오, 그 다음에 엔터프라이즈 마이너, 그 다음에 풀퀘스트 서버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제공이 되고 있고요. 뭐 학교에서 이제 만약에 수업 시간에 활용을 하시겠다라고 하면 당연히 요 학생들한테 요 세스 스튜디오, 알 스튜디오처럼 인터넷 웹 브라우저에서 세스를 쓸 수 있는 그런 형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로그인을 하시는 형태대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요건 이제 제가 학교 도메인으로 한번 신청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로그인을 하시게 되고 로그인한 다음에 세스 스튜디오를 선택을 하시게 되면요. 선택을 하게 되면 이런 식의 화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코드, 로그, 결과. 그래서 여기서 프로그래밍을 하게 되고 여기 로그 창에서 로그가 나오고 결과를 보실 수 있게 되는 형태고요. 제가 이 회귀 분석을 간단하게 돌려봤습니다. 클래스라는 데이터로 회귀 분석 돌려본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데이터를 가져다가 회귀 분석을 돌려본 그런 형태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안에서 사용 가능한 세스 라이센스 제가 뭐 세딘이 이렇게 해보니까 여기에는 베이스, 스탯, 뭐 그래프, ETS, 그다음에 OR, IML, QC 뭐 웬만한 그 분석을 하는 데는 다 커버 가능한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또 그다음에 엔터프라이즈 마이너라든가 텍스트 마이너, 그다음에 엔터프라이즈 가이드, 뭐 포캐스트 스튜디오 뭐 이런 것들을 다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라이센스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바이아프 러너 같은 경우에는 이런 여러 가지 학습들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비주얼라이제이션 코र्스, 그다음에 오픈 소스랑 연동해서 쓰는 거에 대한 코र्스, 그다음에 세 번째 어드밴스 애널리틱스, 그래서 뭐 머신러닝이나 텍스트 분석, 그다음에 포캐스팅 뭐 이런 것들을 다 이 안에서 할 수 있는 코스노트와 데이터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료 체험판인데요. 요거는 나머지 두 개도 이제 공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그 신청 과정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링크가 이제 같이 제공이 될 텐데요. 링크로 들어가시게 되면 무료 체험판 화면으로 넘어가게 되고 여기서 무료 체험하기를 선택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비주얼 데이터 사이언스 앤 디시저닝이라고 하는 부분 요거를 이제 무료 체험으로 선택을 하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저는 이제 요거는 제가 미리 신청을 해놨기 때문에 화면이 이런 화면이 떴고요. 이 안에서 이제 세스 프로필 같은 것들을 입력하시고 회원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메일을 보냈다는 메시지가 나오고요. 그럼 이런 이메일을 받게 되세요. 그러면 이메일 안에서 이렇게 접속할 수 있는 링크를 제공을 하고요. 거기에 유저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패스워드는 아까 세스 프로파일로 회원 가입을 하실 때 입력하는 그 프로파일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무료 체험판으로 아까 여기 앞에서 요 링크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이런 화면이 뜨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화면에서 트라이얼이라는 곳에 이제 로그인을 하시게 되고 요거는 세스 바이아에 다시 한번 로그인을 하는 그런 두 번의 이제 이렇게 로그인을 하게 되면 아까처럼 세스 그 스튜디오에서 이런 식으로 코딩을 하실 수도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 안에서도 아까 클래스라는 데이터를 가지고 회귀 분석을 간단하게 돌려본 그런 결과고요. 그 다음에 이 안에서 이제 여기 밑에 있는 것처럼 이런 머신러닝 코딩 같은 것들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머신러닝의 뭐 그레디언트 부스팅이라든가 뭐 이런 뉴럴넷이라든가 이런 형식으로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실 수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코드에 좀 불편함을 느끼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런 그 비주얼 인터페이스 같은 것들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엔터프라이즈 마이너를 써보신 분들은 쉽게 이해를 하시겠지만 이번 바이아에서도 이런 식으로 프로세스 플로우를 그려가면서 이렇게 분석할 수 있는 것들을 제공을 하고요. 특히나 이런 바이아 같은 경우에는 세스와 오픈소스를 함께 쓸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요 밑에 요 주황색 요 화살표가 있지 않습니까? 요거를 딱 누르게 되면 여기 위에서 이 세스에서 볼 때는 주피터라는 요 화면 요게 나타나게 되고요. 그래서 요거를 누르면 주피터로 넘어가게 되고요. 또 주피터에서 요거를 요 화면을 그 주황색 화살표를 누르게 되면 세스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세스 드라이브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여기 구름 표시가 있고 좀 크게 볼까요? 구름 표시가 있고 이렇게 V 표시 있는 요게 바로 세스 바이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주피터와 세스 그 바이아를 이렇게 넘나드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주피터 같은 경우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 안에서 이런 그 파이썬 커널을 통해서 파이썬 코드를 바로 이 안에서 하실 수가 있게 되고요. 그러면 요 안에 접속해서 파이썬도 쓰시고 세스도 쓰시고 뭐 R도 쓰실 수 있는 거죠. 오른쪽에 보면 이제 R 커널을 띄운 게 됩니다. 그래서 R 커널을 띄워서 이렇게 R 코드를 바로 입력해서 쓸 수도 있고요. 심지어는 세스 커널을 띄우게 되면 세스 프로그램도 이 안에서 할 수 있는 거죠. 아까 제가 클래스라는 데이터를 가지고 리그레션 돌렸던 걸 여기서 동일하게 한번 수행을 해본 결과입니다. 그래서 결과물들을 이렇게 동일하게 나타내는 것을 아실 수가 있고요. 프로그램 코드 보시면 이제 세스 코드로 되어 있는 것도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내용이고요. 시간이 뭐 많지 않아서 제가 조금 한 5분 정도 오버를 했습니다.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사항 같은 거 있으면 저희 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